자, 미리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좀 감기 몸살이 조금 심한 상태가 돼서요. 중간중간에 가다가 목이 좀 많이 메일 겁니다. 자주 물을 마셔야 되니까. 그리고 또 목소리 좀 듣기 안 좋더라도 그냥 공부려니 하고서는 들으세요. 오늘부터는 이 서경인데요. 이제 아마 역경 공부하시고 시경 공부하시고 지금 서경까지 해서 3경을 지금 다 듣는 분이 몇 분 계시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역경, 시경, 하나, 둘, 셋, 넷. 한 넷, 5분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아마 앞에서 공부했던 것과 다르게 이 책 조금 펼쳐보신 분들, 이 그림 많아서 좋네. 생각 안 하셨나요? 그림 참 이쁜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요, 그 서경은 앞에 제목이 있듯이 그 우서, 하서, 상서, 그 다음에 주서 이 4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래 제가 뭐 30몇 권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제가 원래 4권으로 나누려고 했다가, 그 4권으로 나누려고 했는데, 지금 1권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2권, 3권하고 다음번에는 묶어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4권을 다시 3권으로 해서 바꿀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을 다 합치면은, 아까 혹시 여기 맹자 보신 분들, 저 맹자보다도 훨씬 두껍고, 훨씬 두꺼운 책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1, 2, 3권을 다 합한 것과 4권이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너무 얼지 마시고요. 지금 1권 내용이 실은 제일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황하문명권에 바로 이제 화강문명권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게 되기까지,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짓고 정치를 잘 하기까지 이 과정이 자세하게 천문역법에 근거해서 쭉 나왔습니다. 제가 개강식 때 사귈 예자를 말씀드렸었죠. 그때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천지자연의 음양의 이치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늘의 이치를 본받아서 그대로, 그래서 본받을 효라 그랬죠. 바로 이 효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서경에서는 이 내용도 나중에 다뤄지는데, 일단은 요전편에서는 바로 요전과 순전편에서는 주로 이 내용을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천지자연의 이치에 의거해서 사람도 그것을 그대로 따른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앞서 우리가 논어 시간에도 표현되고 천자문 시간에도 표현되지만 그것이 바로 효입니다. 자, 효를 이루면은 누구나 다 뭐라 할 수 있다? 효를 넓혀가면 그것이 바깥으로 나가서는, 자, 이제 정치로 나갔을 때 바로 인의 정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자, 인을 하고, 자, 위정자는 인을 하고, 백성들이 효를 하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정자들은. 효를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제가 늘상 강조를 했던 내용인데, 자, 효를 하려면은 돈이 있어야 될 거, 시쳇말로 표현하면, 그죠? 제가 부모한테 효도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마음만 있으면 된다. 마음 갖고는 안 돼요. 그죠? 먹을 거 사야 되잖아요. 그죠? 요즘에 지금 바깥에서 문제되는 것이 저 염전에 뭐 끌려갔던 사람들 얘기를 한참 하는데, 그 사람들 뭐 다 풀어준다. 풀어줘서 어떡할 건데? 누가 책임질 건데요? 그 사람들 가족으로 돌려보낸다고 해서 가족들이 환영할 겁니까? 그죠? 이 사람들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다 풀어놔주고 돌려보낼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어떻게 하든지 재교육을 시키다 이 사람들 먹거리를 만들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정자가 어진 정치를 한다. 가족끼리 그저 효를 하고 형제간끼리 우애 있게 지내려고 하려면은 최소한의 뭐가 안정돼야 되냐면은 의식주의 문제가 안정이 돼야 됩니다. 자, 의는 두 번째,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먹을 것 문제입니다. 그죠? 먹는 문제와 바로 이 주거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요즘 우리 사회에서 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잘하기 어려우신 것이, 이걸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면은 고개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원래 국가가 다 해줘야 되는 거죠. 국가를 운영한다라고 할 때 국가 운영의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나오느냐면은 백성들로부터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백성들이 일하지 않고 백성들이 그다음에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국가라는 건 지켜질 수가 없어요. 요것들이 잘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은 위정자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먹거리가 없더라. 이게 제대로 해결이 안 되더라. 이거 할 수 있어요? 형제간에 싸움 나죠? 그죠? 부모한테
뭘 가지고 효도를 합니까? 부모 나이 연세 드셔서 효도한다 그러면 맛있는 거 먹여드려야 되고 그저 옷 따뜻하게 입혀야 되는데 이게 또 애가 돈 벌 방법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서경이라고 하는 것,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잘못 공부하신 분들이 잘못 꼬시온 분들이 일단 충효를 강조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충효를 강조하면서 가부장적 사회의 그 이데올로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중간에 유학이 다른 길로 잘못 들어가서 생긴 문제예요. 여기서 우리가 논어맹자를 공부하고 시서역을 다시 보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이 공자와 맹자의 본래의 사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반추해 보자라는 내용입니다. 국가의 옛날 왕조들이 그죠? 왕도 정치다. 자, 왕도 정치다. 그다음에 어진 정치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 바로 백성들의 의식주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등 따숩고 배부르는데 그죠? 사람이 사람 같지 못하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냐? 학교를 세워서 충효의 방법들을 계속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충이라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그 전에 저 10월 유신 정권에서 만약에 국가에 대한 충성 표현하는데 국가에 대한 충성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중심이죠. 여러분들 내 마음의 스스로의 중심을 잡아라 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 잡히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가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내가 가야 될 이 중도를, 그죠? 중도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이 중용의 마음, 그죠? 중용의 마음을 잘 정해야만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부모를 버리지 않고 형제간을 버리지 않게 되는 경우죠. 그죠? 이게 세워지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권력을 위해서 부모도 죽이게 되죠. 그죠? 부모가 자식을 죽이게 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사건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와 맹자가 늘 강조했던 이 충효, 효제 충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개개인의 그 스스로를 다스려야 될 법도인데 그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된다? 국가는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서경이 내 나라에 그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서경은 역사가 자 우리가 그 당나라 때 한효가 정한 그 도맥이기도 한데 그 도맥은 바로 공자가 정한 바로 공자가 서경을 편찬한 이 역사에 근거를 합니다. 제일 먼저 뭐가 되냐면 요전편이에요. 자, 제1권 처음이 우서가 되는 경우죠. 우서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요임금과 순임금을 천자문에서 뭐라고 했던가요? 유도당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 처음 공부하러 오신 분들은 아마 다른 데서 공부를 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공부 안 하고 서경 툭 뛰면 무지무지 어렵고요. 천자문이라도 제대로 그 천자문 제가 강의한 천자문입니다. 그거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알아듣기는 쉬울 겁니다. 만약에 공부를 안 하셨다 그러면은 저희 그 경연학당 동영상 카페가 있어요. 카페에 들어가셔서 기본적으로 천자문 기초 이론들 그저 있죠? 천자문 공부하시기 전에 기초 이론들 반드시 공부를 하십시오. 반드시 하고 최소한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은 부수 해설까지 공부를 하시고 시간 나는 대로 천자문 한번 전체적으로 일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전체적인 유학의 대강이 쭉 꿰어질 겁니다. 꿰어지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에는 소학을 거쳐서 그 다음에 대학으로 들어가는데 지금은 그 과정이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계몽편이라는 것도 공부하고 뭐 어떤 사람 뭐 이것저것 공부하는데 실은 그러니까 옛날처럼 공부를 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요즘에 애들한테 무슨 뭐 사자수학을 가르치기도 어렵습니다. 왜? 시대가 워낙 예법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애들한테 가르쳐줘봤자 에이 고리타분하고 해서 시대에 맞지를 않아요. 그런데 모든 시대를 건너뛰고 자 유학의 도를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천자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최소한은 천자문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전 글자로 이루어진 하나의 큰 문장입니다. 그죠? 글이에요. 이걸 최소한 공부를 하셔야 사서삼경 익히는데 조금 부드럽습니다. 자, 그 천자문에 요순임금의 시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유도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유시, 순임금을 유시라고도 표현하고요. 요임금을 도당시라고도 표현하고
우리가 요순이라고 표현할 때 요순을 뭐라고도 표현하면 당우라는 말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우 요순지제에 그럼 요순의 시절에 또는 당우지제에 이렇게 해서 당우라는 말로 같이 아울러서 씁니다. 옛날 같으면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요새는 당연히 아는 것을 모르는 게 너무도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데서 지금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전편과 바로 순전편, 전이죠. 전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법도가 된다, 법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요전편과 순전편입니다. 우서라고 표현하는 것은 원래 자, 서라는 글자가요. 서가 여러분들이 글서라고 표현하지만 서는 실제적으로 뭐냐면은 역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역사를 뜻하는 말 중에 또 뭐가 있느냐면은 어라는 말이 있죠. 천자문 다 끝나고 이제 위어 조자는 언제 호야라 라고 하면서 이제 어자를 쭉 설명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 어자에는 역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더니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무지무지 어려워지죠. 왜냐하면은 이전에 책에 옛날 춘추시대 때 나온 책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은 국어라는 책이 있어요. 글자는 쉽죠. 나라국자 말씀 어자 하니까는 국어 뭐 그냥 그저 요즘에 국어책 실은 국어라는 것만큼 어려운 거 없죠. 국어라는 게 뭐 특별한 과목이 있나요? 특별한 저기가 종류가 있나요? 국어는 나랏말이잖아요. 그죠? 자기 나랏말로 기록한 모든 것은 다 국어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국어 과목이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대단히 황당하죠. 그런데 국어책에 주로 뭐가 나오던가요? 주로 문학이죠. 문학 내지는 수필 내지는 그 다음에 문법 관련해서만 나오죠. 그게 국어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옛날에 국어라고 하는 책은 뭐냐면 춘추시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어, 위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노어 그러면 노나라 말이라는 뜻도 되겠지만은 노나라 역사 이런 뜻이에요. 그죠? 나라의 역사들이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자, 서라고 할 때 그래서 서경 그러면은요. 서경은 바로 뭐냐면은 역사서인데, 그죠? 역사서인데, 자, 별이가 되는 글이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별이가 되는 글인데요. 경자를 붙인 것은 후대일입니다. 후대에 주로 송나라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보통 서라고 그냥 표현하거나, 왜냐하면 논어에 보면은 공자가 주로 제자들에게 뭘 표현했다? 시설을 많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시라고 하는 것은 자, 공자가 당시에 두루두루 유행하던 그 시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시 3000여 편을 두루두루 모아놓고 300편으로 산시를 하는 거죠. 300편으로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시다 그러면은 공자 당시에 주로 전해지던 그 노랫말들이에요. 노랫말과 더불어서 가락까지 있는 거죠. 악기 연주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노랫말과 더불어서 노래를 하고 악기 연주까지를 두루두루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부를 하는데 육예라고 할 때 예, 악이라고 표현할 때 바로 이 악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악 가운데 하나 일부가 바로 시에 해당되는 거죠. 그 중에 풍요악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풍요악이라고 하면 이 악 가운데는 무슨 의미가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노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악기에 연주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춤, 그죠? 무까지가. 그 다음에 요걸로 끝나든가요? 의식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요거까지가 바로 악입니다. 그러니까 종묘, 재래, 악 해가지고 종합예술이에요. 여러분들이 오페라가 종합예술이다 하는데 오페라보다도 훨씬 더 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공부를 하려면은 이제 더 이상 서구적 잣대는 좀 놔두고 이제 제대로 이 황하문명권의 역사적 잣대를, 문화의 잣대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또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우리가 개강시 되겠지만은 방향을 잘못 잡았다. 이거 반드시 고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요 형태의 북쪽을 위로 두는 걸로 해서는 절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뭐예요? 남향, 그죠? 남쪽을 위로 해서 모든 방향을 기본적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 이렇게 해놨다 그러면은 남쪽이 위로 가야 되겠죠? 남쪽 위로 가면 아래는 북쪽이 되고, 그 다음에 좌동, 자, 우서, 이 방식으로 공부가 돼야 됩니다. 이 방식이 머릿속에 딱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형이정이라. 원형이정 전에 뭐부터 해야 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하루로 표현하자면 조주, 성야. 이거를 하늘의 덕으로 표현하면 원형이정. 그 다음에 땅의 덕으로 표현하면 생장수장. 그 다음에 이걸 사람의 덕으로 표현하면 인예의치. 요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니까요. 지극히 당연한 게 왜 당연한지, 지극히 당연한 걸 당연한 걸로 모르면은 어떻게 한다? 무조건 외우셔요. 무조건 외우시면 공부가 진척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천지자연의 이치 속에서, 다시 말해서 해가 뜨고 지는 이치에 이거 해서 그렇게 해서 공부해 나가시면 되고요. 잠깐 저 책 안 받으신 분들 지금 책 받아가시고요. 그래서 이 선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익혔던 그러니까 서구적 방식으로 익혔던 걸 완전히 이렇게 다시 뒤집어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일 겁니다. 그리고 이 서에 기록된 말들은 논어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요할편이 있었죠. 제20편 요할편입니다. 요할편 제1장, 2장의 내용들이 여기에 다 풀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논어 제20편 1장, 2장이 뭔가요? 물어 집에 가서 논어책 보시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서는 대단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다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그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이렇게 편히 짓기까지는 옛날 성인의 덕이 얼마만한 것인지가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서경입니다. 서경의 1편에 자 우서라고 나오죠. 전체적인 내용을 일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목차를 한번 보셔야 될 겁니다. 자, 목차에 보면은 3쪽에 있죠. 3쪽에 보면 1편이 지금 조금 전에 했던 요전편이 되고 2편이 순전편입니다. 그리고 3편이 대우모편, 고요모편, 익직. 네? 뭐라고 썼는데요? 요년은 순전이라서 놓고 제 눈에는 그게 안 고맙습니다. 저건 안 바뀌었죠? 요전 순전. 그래서 이거를 줄여가지고 뭐냐면 이전 삼모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전 삼모라라고 표현하고요. 자, 원래는 우서 그러면은 우나라의 역사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나라의 역사는 언제 짓느냐면은 뒤에 하나라 때 지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라 하서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왜냐하면 우서에 요전편이 들어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냐하면 순임금 때 기록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뒤에 하서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순전편에다가 다 집어넣고, 순임금을 도왔던 그 신하들 누구냐면 첫 번째가 대우가 있죠. 대우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은 바로 우를 표현합니다. 우를 대라고 붙이는 이유가요, 바로 요임금 순임금 시절에, 다시 요임금 순임금 시절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요임금이 나이 70이 넘으면서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 나이 70이 넘었다 그러면은 몸도 좀 아무래도 행동도 좀 굼뜨잖아요. 사리 판단력도 이 세상 빨리빨리 돌아가는데 사리 판단 그때같이 제깍제깍 머리가 잘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에 정치 지도자로 있다 그러면은 백성들 다스리는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일단 그죠? 뭐 자리는 물러가지 못하고 일단은 상황으로 하고 실제적으로 누구냐면 섭정을 두는 거죠. 바로 요임금이 나이 70이 넘으면서 야 이제 눈도 좀 잘 안 보이고 아무래도 행동거지가 좀 굼뜨니까 바로 섭정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순임금이에요. 워낙 유명한 얘기죠. 자, 요임금이 당신 아들한테 물려주면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단주가 되죠. 아들한테 물려주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 뒤를 이을 사람을 한번 추천해봐라 그랬더니 제자들이란다. 신하들이 전부 다 단주를 추천하는 거죠. 거듭물어도 단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그러지 말고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그죠? 이 역할을 제대로 잘 수행할 사람을 하나를 찾아라 그랬더니 그게 누구냐면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말하는 게 순입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왜 순을 했느냐? 순을 중용에서 뭐라면 대효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아주 큰 효를 하신 분이라. 이 대효에 대해서 맹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이 50이 넘도록 부모님을 사모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나이 50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나이 50이면 어떻게 돼요? 한참 건장할 때가 되는 거죠. 바깥으로 지위는 이제 막 올라가가 되고, 그 다음에 가족들 속에서 이 자기들, 그죠? 집안 식구, 처자 식구와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 바쁩니다. 또 바깥으로는 한참 위세가 올라가는 때예요. 그럴 때 부모 생각할 시간이 있어요?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나이 50인데도 부모를 사모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그렇게 해야만, 그게 대효. 또 대효는 또 뭐냐? 그래서 순임금이 되셔가지고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임금이 되어서도 뭐냐면 철저하게 뭐냐면 자기 부모에 대한 효가 중요합니다. 내 부모를 저렇게 효도로 받들려면 어떻게 돼요? 천하 만민이 부모를 받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온 나라의 노인네들을 다 받들어야 돼요. 다시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은 뭐가 돼요? 노인복지. 노인복지가 대단히 잘 돼 있다 이 소리입니다. 노인네들이 복지정책 잘 돼 있으니까 야 우리 임금님 할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임금님 저 부모는 얼마나 더 좋을까. 그게 바로 부모한테 최고의 효하는 거. 그게 바로 대효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부모한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저 나라의 모든 노인네들을 다 공경하는 효. 그것이 바로 대효라 그랬고, 순임금이 요임금한테 바로 발탁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였더라? 대효였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으뜸이에요. 그러니까 서경도 역사를 다루는데 정치를 잘하려면 뭐가 중요하더라? 효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효를 하려면은 또 뭘 해야 돼요? 효도하라 그랬더니, 요즘 효도하라 그랬더니 효도 좀 한다고 하죠. 뭐 해요 여러분들? 네, 밥을 잘 챙겨드린다. 또 밥을 잘 챙겨드린다. 그건 짐승들도 다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짐승들도 자기 노인네 다 기를 주고 새끼 기를 줄 알고 다 하는 거죠. 그럼 뭐라고 한다? 그냥 봉양하는 거죠. 자, 사람들이 효도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밥 잘 챙겨드린다. 그것도 집에 같이 살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집에 같이 안 사니까 뭐 하더라? 내일 모레 어버이날이더라. 내일 모레 저기 생신이더라. 그때 그죠? 용돈 좀 챙겨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 땡이죠. 그죠? 그거는 그나 개돼지를 기르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모가 지금 뭘 원하시는지, 그죠? 뭐라냐면 우리가 양지라 그랬습니다. 양지. 뜻을 봉양해야 된다. 맹자에 나오는 내용이죠. 뜻을 봉양하는 것. 다시 말해서 뜻을 봉양하려면은 실은 뭐 해야 돼요? 뭐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지는 결국 뭐냐? 지혜예요. 그죠? 지는 지입니다. 그죠? 뜻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좀 알아야 돼요. 사람이 너무 바보 같아도 뭐 어떻게 할 줄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순임금을 또 뭐냐? 대효하시고 대지하신 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게 지혜로우셨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부모한테 효도라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중요시 여겼고, 그래서 부모님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럼 내가 먼저 죽어버리지. 요즘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순임금은 안 그랬죠. 만약에 내가 그대로 죽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저런 천하에, 그죠? 지 새끼를 죽인 나쁜 애비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죽었죠. 그만큼 지혜롭다. 그래서 순임금을 대효하시고 대지하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대지하시고 대지하셨기 때문에 바로 뭘 하셨느냐? 순임금이 어디 가서 일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 순임금 농사도 잘 지었죠. 농사를 잘 지으니까 동네 농부들이 순임금 먼저 여기 와서 농사를 지어 주십시오. 왜? 자기들은 그거 따라가면 되니까. 또 저 바닷가에 가서 그릇을 만드니까 사람들이 순임금 요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왜?
순임금대로 따라서 그릇을 만들었더니 그릇들이 터지지 않았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혜로워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자 아까 하늘의 사덕 뭐 표현하는데 가장 기초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네요. 자 아까 이렇게 표현해서 그 지난번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했죠.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하고 하늘의 덕이 뭐라 그랬어요? 원덕, 형덕, 그 다음에 이덕, 가을에 겨울에 정덕 이렇게 표현했죠. 봄에는 만물이 싹 트죠. 여름에 무럭무럭 자라고 가을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다 거두게 되는 거죠. 수. 그 다음에 겨울이 되면은 다 생장수장, 그죠? 다 잠장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잠장되는 것이 되고, 자, 이것을 그대로 사람한테 붙이면은, 자, 봄에 으뜸원이라고 하지만 으뜸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계절이 시작된다라는 뜻도 되고, 시작되는데 그냥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다 싹 터 나오는 거죠. 만물이 싹 터 나온다는 것은 하늘의 음양의 기운이 땅에 다 베풀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저 위에 있는 음양의 기운이 땅에 다 베풀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베풀어져서 땅 위에서 땅 속에서 모든 만물들이 싹 터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이 쉽게 표현하자면 하늘과 땅이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만물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자, 남녀가 그죠? 남녀가 일정 때가 돼서 사랑을 해야 뭐가 나와요? 자식이 나오죠. 사랑도 하지 않는데 만약에 자식을 낳았다. 그 자식 제대로 키워지나요? 안 키워지죠. 부부간에 잘 살다가 자식까지 낳았는데 만약에 사랑도 안 하고 그죠? 나중에 싸우더라. 자식 어떻게 하든가요? 버리잖아요. 그죠?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냐? 천지자연의 이만한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인자를 사랑인 그러죠? 사랑인 하는데 또 한편으로 뭐라 그래요? 예, 어질린. 저는 더 중요한 거 있는데 의인 그러면 율무씨 씨앗 인자가 되죠. 그래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자, 인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훌륭하다. 저 사람 어진 사람이야 라고 할 때 보통 어질다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은 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어질문 공자가 아무한테나 안 붙여줬어요. 왜? 이렇게 어질다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윗사람이 되어서 뭘 할 줄 알아야 된다? 기를 줄을 알아야 됩니다. 내 새끼만 기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백성들을 길러야 돼요. 길러. 하늘은 백성들이 내는 거죠. 생민이죠. 군주가 백성들을 안 내잖아요. 그죠? 생민은 하늘이 내는 것이고 그래서 시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생증민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이 자 뭇백성을 내셨다. 하늘이 내신 이 백성, 그죠? 생민이죠. 하늘이 백성을 내었으면은 그곳을 다스리는 너는 위정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잘 길러야 돼요. 하늘을 대신해서. 자, 일반 싹은 뭐예요? 하늘이 햇볕 주고 물 주고 다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하늘이 내신 이 백성은 누가? 군주가 잘 길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양민입니다. 백성들을 굶어 죽게 하거나 전쟁 내서 그 칼로 죽이거나 그건 인이 아니죠. 그건 포악한 정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굶주리게 하고 전쟁을 나서 백성들을 그저 끌려나가서 죽게 하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포악한 정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유학의 도입니다. 자, 인하는 것이 되고 자, 이렇게 해준 하늘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이게 신이죠. 보일 시자. 하늘에 1월성 신이 보인다. 저 위에서 해와 달과 그죠? 아니 뭐죠? 해와 달과 별이 보인다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학에서 신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지 조화를 표현하는 거예요. 천지자연의 조화를 신의 개념으로 표현하는데 천지자연의 그 조화 속에서 뭐냐면 그죠? 만물이 다 무럭무럭 싹 터나서 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다 자라서 형이라고 할 때 하늘과 땅의 그 기운의 작용으로 해서 만물이 다 뭐가 돼요? 다 큰다. 마칠 요자죠. 자, 여기는 큰다라는 요자로 씁니다. 여기는 다 마치고 새로 하나가 시작된다 해서 자시가 여기죠.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요 때는 뭐냐면 여기가 몇 시냐? 5시가 되는 거죠.
우리 개강식 때 다 했죠. 만물이 다 베풀어지는 거죠. 10. 더 이상 올라갈 데 없죠. 이게 5가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다 크게 무럭무럭 자라게 해주는 하늘한테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기도만 가지고 안 되죠. 맨입으로 안 됩니다. 그죠? 기독교에서 저 추수감사절 있죠. 저 그릇 높은데 제기에다가 놓고서는 여기다 곡식을 풍성하게 담아야 되는 거죠. 온갖 것들을 풍성하게 담는 게 괴어서 요렇게 놔야 되는 거죠. 그죠? 요렇게 제기 두잖아요. 그죠? 콩두가 아니라 제기 두입니다. 요렇게 풍성하게 담아요. 요거를 요즘에 그 줄여가지고서는 속자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속자의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제기를 담 때 요즘엔 부자라고 그냥 뭐 어디 호텔에 놀러 가가지고 뭐예요? 제상 얼마짜리. 그죠? 자, 이번 명절 때는 저희 호텔로 와서 숙박하십시오. 편하게 쉬십시오. 제상은 저희들이 차려줄 겁니다. 풍성하게 차리면 뭐예요? 뭐가 없는데? 곡진한 정성. 정성 빠지면요, 그제 하나마나입니다. 논어에 나오죠? 저기 뭐 태산이 이 인방만 갖지 못하랴. 다시 말 정성이 없으면은 그런 제사는 귀신이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제사 지내지 마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럴 분들은 없을 텐데요. 비록 지극히 그죠? 지극히 그 별것 없지만은 정성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전 하나를 붙여놓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그걸로만 하십시오. 그래서 예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귀신에게 정성을 다해서 지내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예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놔두고 예만 차리고 풍성하게만 하죠. 그게 요즘 말로 하는 뭐예요? 문식이 되는 거죠. 겉으로만 꾸미는 거. 이런 문식 하지 말라라는 게 바로 공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예라고 하는 건 곧 정성이더라라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사치할지언정 차라리 검소한 것이 낫다라고 공자가 강조했던 내용이고, 자,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다 이롭게 하고, 그죠? 땅이 다 걷어들이는데 사람은 이롭게 하는 이 하늘을 본받아서 뭐예요? 나도 남을 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자가 들어갑니다. 내가 가장 먼저 저 양처럼 고집을 피워서라도 앞장 세워야 될 것. 바로 뭐냐? 의의가 됩니다. 그 양이 왜 고집 피우는 건가요? 왜 자, 뜻글자를 이해하시려면 사물의 특성을 잘 아셔야 됩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짖는 것이 되고 깨끗하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도 되고, 또 그 다음에 누구보다도 앞장서려고 해요. 그래서 양을 치는 목동은 앞에 안 서죠. 뒤에서 옆에서 살살만 밀어주는입니다. 만약에 목동이 앞에 있다? 옆으로 새 나가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글자는 내가 가장 앞장서서 세워야 될 것. 다시 말해서 하늘이 이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나도 이를 찾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의를 베푸는 겁니다. 이렇게 두루두루 만물을 이롭게 하는, 두루두루 세상을 이롭게 하는 정치를 무슨 정치다? 의로운 정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자가 이와 성과 이를 잘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잘못 말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개개인이 뭔만 찾더라? 자기의 이속만 찾더라, 이런 겁니다. 자, 이게 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가 동해서 서로 이렇게 지듯이 우리가 기본적인 채로 삼아야 될 것은 뭐더라? 인의입니다. 그죠? 인의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길러야 되는 덕입니다. 그것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게 뭐예요? 드러나는 거죠, 아침에. 그죠? 그게 예예요. 자, 요렇게 잘 하려면 뭘 해야 된다?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깜깜해서, 밤이라고 하는 건 깜깜해서 안 보이죠? 여러분들 안다라고 하는 것. 나 그 사람 알아. 제가 가끔 잘 써먹는, 여러분들 보면 나 그 사람 알아. 나 뭐 알아. 제가 그러죠. 알기는 지가 뭘 알아. 신문에 뭐 좀 나오고 뭐 하는 거 뭐 배우 보고 요즘에는 그죠? 동일시를 합니다. 뭐 좀 나오는 거고 나 그 사람 알아 그래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밀한 생각이 어떤 건지를 두루두루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는 아는 게 아니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치를 알아야 나중에 저 상황에서 저 사람 어떻게 나오겠구나. 그게 아는 겁니다. 그죠? 자,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다 보는 걸 갖고 아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에서 작동되는 이치를 아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고 이게 한밤중이 되지만은 겨울 속엔 다 잠장돼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틀림없이 때가 되면은 여기서 싹이 튼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지입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인의를 실현하려고 하더라도, 어진 정치를 실현하고 하더라도, 인의의 정치를 실현하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제대로 된 예를 하려고 하더라도 뭐가 중요하더라? 아는 것,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시기에 자, 우리가 정치를 잘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뭐 분석적인 서구학문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옛날에 성인이 어떤 정치를 베풀었는지, 그죠? 그 성인의 어진 정치라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왔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바로 서경에 전체적으로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도 서경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서경을 공부하면은, 한참 공부하면 뭘 할 수가 있더라? 사람이 공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경. 상대방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나를 낮추는 거죠. 공순한 겁니다. 공순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낮추는 겁니다. 손이라고도 표현하고 순한다라는 의미로도 표현합니다. 자, 이거죠. 자, 다시 말해서 지라고 하는 것 하나 덧붙이면은, 예로부터 익은 벼일수록 고개 숙인다 그랬죠. 하지만 뜨거운 물 한 잔만 갖다 주세요. 저 밖에서 자, 익은 벼일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했는데, 알면, 배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사람이 고개 숙이죠. 근데 요즘에는 저기 가서 어디 가서 유학 갔다 왔다, 그 다음에 뭐 어디서 뭐 대학에서 뭐 박사, 또 석사 박사 받았다 했더니 어때요? 고개들이 날로 빳빳해지죠. 참 싸가지가 없죠. 그게 공부다운 공부를 한 게 아닙니다. 서양의 이름은 공부는 그 분과학문들이고요. 이른바 인문학 개념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예학사어 서수예요. 하늘에 저 문체가 나는 것처럼, 천문이죠. 문체가 나는 것처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 내 저놈 미우니까 오늘은 저놈한테는 햇빛 안 줘 하던가요? 하늘은 두루두루 다 베풀어 주는 겁니다. 두루두루 베풀면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자라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듯이 사람도 그 하늘을 본받아서 펴는 것이 바로 인문입니다. 그죠? 그런데 옛날에 있지, 오늘날엔 이런 공부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인문학 했더니 뭐 서양의 철학이나 갖고, 그죠? 이것저것 따진데 그 인문학 아닙니다. 정확하게. 서양이라고 하는 사회는요, 자, 인문사회가 아니죠. 인문사회는 애초부터 동양사회에서 황하문명권에서 발달한 겁니다. 저 불교의 인도도 아니에요. 그건 철저하게 귀족과 천민하고 나뉘죠.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철저한 인문사회입니다. 왜?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서양은 인문 개념이 없고 인본 개념도 자체가 없죠. 오로지 뭐만 하면 신권 개념입니다. 저기 주기도문 외우시는 분들 있죠. 교회는 안 다니도 못 외우시나요?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오던가요? 그 다음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 또 그치? 그 다음에 또 저 뒤에 가보면은 맨 마지막 문장이 뭐예요? 아멘. 나도 그렇게 따르겠다. 포신, 당신의 것이, 그죠?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the kingdom, 그죠? 그 왕국과, 그 다음에 the glory, the 영광과, 그 다음에 the power, 파워가 중간이거나, 모든 권세와 영광, 그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 거래요? 하느님 거죠? 당신의 것입니다예요. 거기 주기도문에 사람 없어요. 모든 하늘의 그 하느님의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이 소리예요. 거기도 사람이 있던가요? 이 서경이나 우리의 경이라고 하는 데는요, 그건 성경이죠. 경이라고 하는 데는 하느님의 나라 없어요. 그죠? 오로지 뭐냐면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사람들의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가 사람들을 잘못 다스리면 그 군주는 언제든지 뭐가 된다?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철저한 인본사회가 되고, 자, 인문사회입니다. 서양은 신권사회예요. 여기 백성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건물이 올라갈 수 있냐? 여러분들이 유럽 가면 야 건물 좋다 하는데 그거 다 어디서 나온 건데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냥 서양의 그 문명이 워낙 화려하니까 다들 거기다 껌뻑 죽으면서 에이 우리 거 별로 볼 일 없네.
우리 백성들 그렇게 괴롭혔다가는요, 그 군주 벌써 쫓겨나는 겁니다. 크게 뭔가 호화롭게 만들면 만들수록 그거는 뭐냐? 부패와 사치예요. 부패와 사치라는 것은 백성들이 살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군주가 뭐 한다라고 할 때 백성들이 뭐처럼 온다? 자식처럼 와서 도와줄 때 그 문명이 이렇게 빛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백성들이 고열을 빨아가면서 자기들의 부를 위한다? 그 정치는 잘못된 정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경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겁니다. 이 신권 사회가요, 뭐가 들어가면서 이 주역과,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 이렇게 알려지면서 얘네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서부터 크게 각성이 돼가지고 뭐냐, 이른바 이제 인본이다 뭐다 이걸 따지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양의 역사를 함부로 보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서라고 하는 것은 우서 중에서도 특히도 요전편과 순전편은 이 서경 전체를 아우르는 대단히 그저 중요한 체가 되는 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체가 되는 것이래 되고, 일부는 또 뭐라고도 표현하느냐면은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으로 표현하자면 건곤에 해당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건괴와 바로 곤괴에 해당된다라고도, 다시 말해서 가장 기본적인 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그럼 군주, 그 다음에 또 문제예요. 그랬더니 야, 그럼 군주만 훌륭하면 되냐? 그죠? 가장 중요한 것도 뭐예요? 보조하는 신하예요. 아무리 훌륭한 군주가 있더라도 주변에 뺑 돌려서 간신배들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정치가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그죠? 군주가 끊임없이 신하들을 볼 줄 아는 능력도 있어야지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신하들이 그 군주한테 항상 간언할 수 있는 것. 요즘에 그 대통령 한 분은 뭐 레이저 광선만 쏘면은 조용해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건 정치가 아니죠. 항상 뭐냐, 밑에 있는 신하들이 이거는 아니 됩니다 라고 간언하면서 잘못된 거를 고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그게 참다운 정치예요. 그래서 자, 요순시대에 요임금과 순임금의 덕치가 베풀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누구냐? 이런 신하들이 있었다라고 해서 바로 우와,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고요와, 그 다음에 익과, 직, 이런 신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자, 설이라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나올 겁니다. 자, 자,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자리를 양유를 하시면서, 양유를 하시는데 아까 나이 70이라 그랬죠. 그래, 70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기해서 이 전이라라고 표현합니다. 나이 70을요. 그 얘기 뭐냐면은 70이 되면 이미 하던 일들을 다 이제 후대한테 넘겨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좀 젊은 사람들로 해서 빠릿빠릿하게 하고, 대신에 이 사람들은 뭐예요? 국가원로 자문회의 정도만 하면 되죠. 그래서 언제 때 우리가 영조 때 보면 기로소라고 할 때 기로라고 표현하죠. 로라고 하는 건 70노인 노자입니다. 기자는 60노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60은 아직 젊고 실은 70노인이 돼야 되는데요. 그 70에 자, 순임금한테 섭정을 넘깁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른바 대홍수 시기가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시기가 바로 이때가 되고, 동양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나요. 자, 이 노아의 방주만을 알고 요순시대 때 치수사업한 것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같은 똑같은 시기인데요. 그런데 유목민족은 항상 이동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큰 배를 만들고 뭐 만든다라면 그만큼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 사람들의 조력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지역에 일정 정도의 지위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약간의 덕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도와줬겠죠. 그리고 자기한테 필요로 하는 건 모든 걸 배에다 싣고 떠나면 돼요. 그죠? 그게 유목민족의 습성이니까. 그게 장사하는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나만 떠나면 돼요. 유목민족이라고 하는 건 달리 표현하면 또 장사입니다. 왜? 자기가 기르던 걸 갖다 팔고 대신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사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돌아오다 하등 문제가 없죠. 왜? 항상 옮겨다니까. 그런데 농경사회는 어때요? 아, 내가 힘든 일 했다. 아, 우리 동네 무슨 재난이 일었다. 나만 살겠다고 도망가요. 그자 그 동네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다시 땅 내놔라 하면 살 수 있어요?
영원히 추방입니다. 한 번 떠나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농경사 위정자는 어떻게 돼? 대홍수가 났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빨리 구해야 된다. 어떻게 구하면 좋겠는가? 저 빨리 치수사업 할 사람을 두루두루 물색을 하죠. 자, 순한테 이 모든 일이 다 위임이 됩니다. 순이. 왜냐면 여기는 지금 까뭇까뭇하고 그죠? 잘못하니까 순한테 다 위임을 해요. 그랬더니 순이 누구를 요임금이 먼저, 왜냐하면 워낙 국가 대사지 사업은 항상 요임금과 같이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 누구를 추천하느냐? 저 우의 아버지는 곤이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을 해요. 우리가 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다 나올 겁니다. 곤을 추천했더니 요임금이 뭐라고 표현하시냐? 그자 안 된다 그랬어요. 사람이 포악하기 때문에 치수사업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왜? 치수사업이라고 한 대토목공사가 되는 거죠. 나라 온 세상이, 그러니까 중국으로 볼 때는 중원 땅 전체가 물에 잠겨 있는데, 그러면 엄청난 이 힘든 상황에서 백성들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저 싸가지 없던 자가 뭐 한다 그러면 내 목숨 바쳐서 여러분들 따라갈 거예요? 안 따라가요. 차라리 그저 잡힐지언정 안 따라갈 겁니다. 내 목숨부터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들 여기를 추천하는 거예요. 탈립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해봐라 그랬어요. 해봐라 하고도 우리 보통 한두 번 실패하면 저자 안 되겠다 금방 갈아치우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뭐 권력이 한 5년 단임이라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또 없는데, 옛날에는 일단 죽을 때까지 계속 하니까 몇 년을 두고 보냐면 3년을 두고 봅니다. 3년을 두고 보는데도 계속 실패를 하죠. 물막이 공사만 하고 있어요. 물이 워낙 많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물길을 터줘야 됩니다. 물막이 공사하면 오히려 물 잠겼다가 오히려 다시 엄청난 힘으로 다시 다 흐트러 놓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오행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라고 표현하면서, 왜? 물이라고 하는 건 수가 되잖아요. 그죠? 가장 아래로 밑으로 흐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은 터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되겠다. 달리 다른 사람을 추천하라 그랬더니 바로 곤의 아들인 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우가 나서서 치수사업을 하는 거죠. 8년 동안 자기 집 앞을 지나가면서 한 번도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심지어는 뭐냐? 제대로 다듬지를 못해가지고 마치 짐승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우가 아니었으면은 치수사업을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우를 특별히 또 뭐라고 하냐면은 대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우가 요임금 순인 것 그러니까 신하 시절에 요순에게 끊임없이 간언을 했기 때문에 가르칠 모자가 되잖아요. 그죠? 가르친다라는 거, 군주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정치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대우모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자, 익직모가 있죠? 고요가 참 먼저죠. 자, 요 사이에, 이거는 이제 맹자 속에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홍수 시기 때 누구냐면은, 제일 먼저 뭐냐면은, 뭐부터 시작하면 물길부터 터야 돼. 그래서 우가 먼저 물길을 쫙 다 틉니다. 물길을 트고, 그리고 난 뒤에 누가 들어가느냐면은, 누가 들어가죠? 익이 들어가죠? 익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을 참 잘 다뤄요. 불을 잘 다루기 때문에, 자, 먼저 물부터 빼고 난 뒤에 막 초목들이 사방팔방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들 태울 거 태워줘야 되죠. 잘못하면 온통 다 불바다가 되니까. 그래서 이걸 동원해서 산택을 불살랐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 토지들을 정비를 하는 거죠. 농사지을 땅에 자라났던 그 초목들, 그 다음에 사람들 집터에까지 막 엄청나게 자라는 초목들을 다 불태워서 농지와 주거지를 다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누가 들어가느냐면은 직이 들어가죠. 직은 뭐냐면은 참 농사 짓는 방법을 참 잘 알아요. 씨앗을 어떻게 뿌려서 어떻게 농사 된다. 그래서 이 직을 투여를 합니다. 그래서 직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농사를 짓게끔 만들고, 자, 이제 등 따숩고 배부르죠. 농사 지었다라는 건 가옥까지 다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만 되고 그대로 놔두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일륜법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설이라라고 하는 그 신하가 되는 거죠. 설은 바로 개자인데요. 사람 이름으로 읽을 때는 설이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편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요라는 신하, 여기 이제 사전에 하면서 고요라고 하는 신하가 있죠. 이제 법을 다루게 했어요. 혹시라도 이렇게 다스리는데도, 교육을 시키는데도 잘 안 되면은, 그러면 이제 법으로 다스려라. 이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가 귀족이건 천민이건 관계없이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다스려라 해서 고요라는 신하를 둡니다. 여기서 지금 다 언급이 되는데요. 특별히 그 제목으로 뽑은 것은 대우모, 그 다음에 고요모, 익직모라고 해서 세 사람을 대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전 삼모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뭐예요? 우서예요. 그리고 나서 하서가 되죠. 자, 아무리 하서 해가지고 하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임금의 치수 사업이 첫 번째 그 우공편입니다. 그래서 우공이라라고 할 때 공자는 업적이라 이런 뜻입니다. 우공의 역사인데요. 문장은 아주 간단한데요. 이건 거의 지리지에 해당됩니다. 지리 역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때마다 보고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감서다라고 하는 것은 자, 감 땅에서의 맹세입니다. 감 땅에서 이제 그 주변 그 변방에 그 쳐들어오는 자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 건지를 다스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자지가입니다. 하나라가 하우시로 인해서 잘 다스려졌지만은 그 다음에 나오는 군주가 포악해지고 백성들 다스릴 생각은 안 하고 맨 놀러 갈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그 한 어머니의 그 자식 5명 있는데 아 저렇게 되면 나라가 멸망하지라는 것을 그 노래한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윤정입니다. 그러니까 윤정이다 그러면 윤 땅입니다. 윤 땅이라고, 윤 땅을 정벌했다. 윤이 정벌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대략 이제 쭉 보면 상서가 있고, 상서는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이 누구냐면은 하우시의 안참은 누구죠? 걸림금이 되죠. 그 걸림금을 치고 탕림금이 자 이제 그 나라를 세울 때인데 먼저 걸림금을 칠 때 그 맹세가 탕서입니다. 쭉 그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주서가 되는데요. 자 주서 역시 다 맹세한다라고 할 때 맹세의 서자는 무슨 뜻이냐면은 자 상대방을 정벌하고 서자 맞나요? 무력으로 다시 말해서 무력으로 혁명이 되는 거죠. 혁명을 하면서 무력으로 정벌을 하면서 바로 이제 그 군사들 앞에서 맹세하는 말이 반드시 먼저 나옵니다. 이 내용은 어디에 근거하느냐면은 자 요임금과 순임금은 뭐라고 돼 있냐면 천자문에 뭐라고 돼 있나요? 천자문 요 대목 한번 쭉 읽어보세요. 요임금과 순임금에서 유도당 뭐 한 사람은 유도당이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 네, 대답 잘하셨습니다. 자, 추위 양국은 아까 했던 유도당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자, 위를 밀었다. 위는 자리죠. 임금 자리를 밀어서 나라를 양보한 이는 아까 유도당이다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은 그 다음 문장이 천자문 다 외우시면 내놓으라고 그랬죠. 자, 아유, 자. 벌. 7벌자죠? 조민벌죄는 뭐라고 돼 있느냐? 주, 발, 은, 탕이라. 자, 다시 말해서 자, 추후양군 자 정확하게 써드릴게요. 유, 우, 도, 당이라. 요 몇 글자예요? 16글자만 이해하시면 서경 끝입니다. 이게 서경이에요. 됐죠? 바로 요임금 순임금이죠. 자, 유시와 도당시라 그래서 요순과 그 다음에 조민벌죄, 조라고 하는 것은 위로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위로한다라고 공부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면은 여러분들 조 그랬더니 요새 근조라는 것만 알고 있죠. 그죠? 초상났다 이런 건데요. 조자는 활공자에다가 이렇게 하나 세우는 겁니다. 요거를 요즘에 이제 뭐 굵건 썼다 해서 요렇게도 쓰는데 이건 속자예요. 그죠? 조가 왜 위로한다라는 뜻이냐면은요. 조문하는 겁니다. 조문한다라는 것도 부모를 잃어서 얼마나 슬프십니까? 라고 해서 위로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옛날에는
자, 이게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죽으면은 매장을 해야 되는데 매장하는 걸 모르던 시절에 나온 글자예요. 그 문화를 그대로 받들어서 만드는 글자입니다. 자, 매장을 안 하고 들판에다가 시신을 그냥 풀 같은 거 덮어서 이렇게 두었잖아요. 그럼 덮어두면은 제일 좋아할 게 누구예요?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내 부모가 죽고 내 가족이 죽어서 저기다 두었는데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는다. 기분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짐승들 못 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를 지키는 거죠. 뭘 들고? 짱돌 들고. 그죠? 제일 중요한 게 창 들고 지키는 순간 내가 죽어요. 왜? 창은 가까이 온 짐승들, 온갖 짐승들이 다 들어올 텐데. 그러니까 멀리 짐승들이 눈 번쩍번쩍 할 때 미리 활을 쏘면 얘들이 무서워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활을 들고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조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한다. 그래서 활을 들고 지켜있는 사람을 보고 지나가다가 어떻게 돼요? 가서 슬픔이 크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로한다라고 하는 것은 포악한 정치로 인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지금부터는 제가 얻은 정치를 베풀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일 없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조민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로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위로만 하면 돼요? 뒤로 가서 꽁꽁이 엉뚱한 수작들 다 하잖아요. 요즘에. 그죠? 국민들 앞에서 이 소리하고 뒤에 가서 온갖 짓 다 하는 자들. 그러니까 죄 있는 자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처해내야 됩니다. 그죠? 그 죄에 따라서 목 뺄 자 목 빼고 신문할 자 신문하고 그냥 뭐 모르고 따라간 일반 백성들은 그냥 다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죄 있는 자들은 반드시 친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정벌을 한다 이 뜻이죠.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면은 주발과 은탕이라 이 소리입니다. 발이다라고 하는 거 별발 외우신 분들 아무 소용없어요. 여기서는 사람 이름입니다. 바로 누구냐면은 무왕의 이름입니다. 그죠? 자, 무왕의 이름인 주발 이렇게 썼어요. 옛날에는 글자는 이렇게 써놓고 성인은 또 이름도 안 읽죠. 이렇게 주모 이렇게 읽습니다. 읽을 때는. 근데 이제 요즘이니까 그냥 주발입니다. 그죠? 주나라의 발과 그 다음에 은나라의 탕이다라는 겁니다. 탕은 요것도 다시 말해서 자, 유학의 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요순 시대로 아까 얘기했던가요? 요임금, 순임금으로 해서 그 다음에 하, 은, 주가 되는 거죠. 하나라의 누구예요? 우임금. 그 다음에 은나라의 탕임금, 주나라의 문무가 되죠. 이렇게 세웠지만은 또 얼마 못 가서들 어떻게 돼요? 포악한 자들 나타나죠. 걸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주가 나타나는 거죠. 포악한 건지를 계속 하니까 더 이상 참다 못해가지고서는 백성들이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니까 탕이 일어서서 여기 치는 거죠. 그 다음에 문무가 일어나가지고 줄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뒤에 운 맞추려고 은탕 그죠? 은나라의 탕은 누구를 벌줬느냐면 누구를 쳤느냐면 줄을 쳤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주나라의 발 다시 말해서 무왕은 하나라의 잘못 거꾸로 은나라의 탕은 하나라의 걸을 치고 그 다음에 문무는 무는 바로 줄을 쳤다 이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는 양위하신 분들이고 우리가 그걸 흔히 선양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선양. 그러면은 저기 말 그대로 써서 양위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바로 뭐냐면은 탕무혁명입니다. 그죠? 바로 혁명이에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혈혁명입니다. 무력을 통해서 정벌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자, 요거를 우리가 주역에서 공자가 뭐라고 표현하셨느냐면은 탕무혁명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탕무혁명은 뭐냐? 뭐라고 했냐면은 탕무혁명은 치력이라 치력 명시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 이 전체적으로 종합하는 내용입니다. 치력명시라라고 하는 것 아까 강조했지만은 자 요임금과 순임금이 위대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은 일단 양위를 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연구했습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겁니다. 일장에 펴보신 분들 아름다운 그림들 많이 나온 게 전부 다 바로 천문역법에 관련된 거예요. 다 폭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백성들의 농사일은 돌보지 않고 왜냐하면 백성들의 농사일을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백성들한테 뭘 가르쳐 줘야 되냐면 지금이 씨 뿌릴 때입니다.
지금이 거둘 때입니다. 이른바 뭐냐면은 백성들을 계속 가르쳐주고 책력을 반포해서 요때 해야 된다라는 건데 책력을 제대로 안 다스리는 거예요. 자, 지금처럼 정밀한 역법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매번 뭐냐면 하늘을 관측해 가면서 이걸 미리미리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놀기 바빠가지고 이 일을 안 해요. 에이, 그거 뭐 알아서 할 일이지 하면서 지는 주지육림 속에 빠지면서 세금이나 많이 거두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위에서 해주는 건 하나도 없고, 그죠? 이른바 뭐 저수지도 만들어주고 해야 돼. 일제 그런 것들은 안 하고 세금만 자꾸 거두니까 백성들이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치고 제일 먼저 해준 게 바로 뭐냐면 천문역법부터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밝혔다 이 소리예요. 때를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농사 때를 밝혀주는 겁니다. 이때는 언제 어떻게 씨 뿌려서 언제 거두는 것이 좋다. 갈무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탕무혁명의 의의를 공자가 이와 같이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부터 나오는 칠혁명, 요전편, 순전편, 그 다음에 하서의 우공까지가 전부 다 뭐냐면은 칠혁명시입니다. 칠혁명시 해놓고 우리가 요할편에 논어 요할편에서 나왔듯이 도량형, 그죠? 모든 그저 법과 제도가 되는 율도량형. 그러면 이와 같이 다 땅을 다 정비해 놓고 그다음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아까 책력이었죠. 자, 역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역법의 이치에 따라서 하늘의 역법의 이치에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왜? 때 맞춰서 그죠? 백성들 뭐라 해야 되네. 그걸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음악으로 한다 이 소리예요. 노랫말만큼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을 만듭니다. 율려를 만들어요. 그 1년 12달이죠. 1년 12달의 이치에서 그 다음에 12율려가 나오죠. 12율려를 만들고 그 1년 12달의 이치에 의해서 전부 다 뭘 만드느냐면은 도량형을 만듭니다. 바로 이 내용이 요전편과 순전편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요걸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어떻게 가리키느냐? 오륜으로 가리킨다. 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오전. 그게 요전편, 순전편이고요. 자,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서경에 대한 개괄입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본문 내용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